면역 다이어트 혁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면역 다이어트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른 비만, 여성 대부분이 마른 비만. 그래서 이 방송을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네이버에 김효석 치면은 정치인 김효석이 있고 저 김효석이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있는데요. 제 쇼호스트 출신, 아나운서 출신 김효석으로 오시면 제 블로그, 김효석 블로그 오시면 요 책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 또 제 블로그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책은요, 되게 얇아요, 이 책이요.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항상 구입하셔서 가까운 곳에 놓고, 다이어트라는 것은 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조금 빠졌다 그래서 방심하는 게 아니라 늘 관리해야 되는데, 또 이게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인은 뭔지 과학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2장 소개해 드리는데요. 살이 찌면 빠지지 않는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렙틴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렙틴이. 렙틴 저항성. 그러니까 몸에서 우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우리 몸이 알아듣고 그만 먹어야지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니 뭐 나와봐, 난 상관없어, 너랑 상관없어 이러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렙틴이 잘 듣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인슐린, 우리가 뭐 포도당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이제 포도당이 많이 분비되고, 그걸 이제 너무 많으면 피가 끈적거리니까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또 만성 염증의 근원인 내장 지방 독소. 이 세 가지 부분만 이해해도 그냥 살 빼고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이래서 내가 요걸 먹으면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자, 여기 그림 보면요. 책에서 보면 이제 렙틴 저항성이 왜 생기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오면, 당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지방으로 이제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먹었네, 탄수화물. 그래서 렙틴이 이렇게 나와요. 렙틴이 나오면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너져 버려요. 렙틴은 계속 나오는데 저항성이 생기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30%, 지방이 15에서 20% 정도면 딱 좋은데, 이게 30, 35를 갑자기 가버리는 이유가 렙틴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소개를 하면, 이제 혈압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1층에서 15층 높이를 걸어서 계단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면 이제 수축기 혈압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그 혈압이 훅 갔다가 이제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들어올 때.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수축기라 그러는데, 들어올 때 숨이 차지만 약 30분 이상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이제 120으로 회복이 돼요. 또 그러니까 수축기라는 게 훅 나갈 때구나. 예, 죄송합니다. 훅 나갈 때. 이완기가 이제 들어올 때죠. 아이스크림과 액상과당이 듬뿍 든 커피와 과일 주스를 여디어 먹고 마시면 혈당이 200, 300 정도 올라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140 이하로 떨어져요. 이렇듯 인체는요, 자율 조절 시스템은 일정한 세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압은 뭐 110에서 120이다. 뭐 수축기가, 그 다음에 이완기는 70에서 80이다. 8시간 공복 혈당은 60에서 100이다. 뭐 식후 2시간 혈당 110에서 130이다.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렙틴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잘 빠지지 않고, 빼더라도 곧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다시 찌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체는 정상 체지방의 범위를 15에서 20%로 세팅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이 범위의 체지방이 건강한 신진대사와 무병장수를 위해서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여분의 당이 간과 근육에 이제 쌓이고, 그래도 남는 당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인체는 세팅된 체지방률 15에서 20% 범위 내에서 지방을 저장하려는 항상성 때문에
지방 저장량이 늘어나면 이제 렙틴 호르몬이 나와요. 야, 그만 만들어.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그러니까 식욕을 떨어뜨리죠.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요. 에너지 소모량을 막 늘어나게 만듭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단식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지방 축적이 없어서 축적된 체지방량이 줄어들어요. 이어서 지방 조직이 분비하는 렙틴 호르몬 양도 줄어요. 따라서 뇌에서는 체지방량 유지를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늘리도록 배고픈 신호를 자주 보내는 거예요. 렙틴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먹어. 심지어 성격을 급하게 만들어서 식탐을 재촉하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초 대사량을 현저히 줄여서 체지방률이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살 빼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체지방이 20%를 넘고 지방 조직이 다급하게 렙틴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뇌에 더 이상 지방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막 더 먹어요. 막 20% 넘어도 몰라, 나 더 먹을 거야. 짜증나, 막 이렇게. 왜 이게 막 무분별하게 막 굶고 막 이러면 이제 몸이 그걸 이제 잊는 거예요. 그래서 25% 30%로 막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요라는 건데, 이게 요요가 오면 더 축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비만과 고도 비만이 되는 거죠. 계속 정상 체중은 렙틴 저항성이 이렇게 분별이 정상이고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가 이제 균등한데, 비만은 에너지 섭취가 더 많은 거죠. 렙틴 분비량은 증가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고도 비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 섭취 많고 에너지 많고 점점 이제 늘어나갖고 이 지방 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체지방 세팅 포인트를 높여서 체중이 5%가량 늘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늘어나게 되고 뇌의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빨리 체지방의 세팅을 높여서 30에서 35%의 고도 비만이 되는 겁니다. 불과 6개월에서 1년이면 체중이 10kg 이상 늘어나고요. 각종 비만 관련 질환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책에 또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렙틴과 관계돼서 생기는 각종 뭐 질환들 그림으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책 보시면요. 또 건강 세포는 어떻게 돼 있고 포도당이 이렇게 있고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세포는 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잘 학술적인 부분을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또 뭐 복부병원이 생기면 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도 있어서 참 잘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세포가 영양분인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빌빌빌빌 하는 거예요. 빌빌빌빌. 세포는 나 좀 포도당 좀 줘. 좀 줘. 근데 못 줘. 인슐린이 이렇게 막 힘을 못 쓰니까, 인슐린이. 그래서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당을 1차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지방산은 비상시에만 사용이 되는 저장용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복부, 내장, 지방 축적이 많아지면 인체는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분해해서 유리지방산 형태로 에너지를 소모해서라도 총 체지방량을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면 이 포도당이 휘발유라면 유리지방산은 경유예요. 자, 휘발유 전용 차량에 경유를 넣고 운행하면 엄청난 이제 그림이 나겠죠. 이게 활성산소예요. 독소. 차를 부식시키고 기능도 떨어지고 말이는 것처럼 지방산을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다 보면 활성산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로 모든 장기, 혈관, 췌장, 간을 포함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충분한 양, 약 3배에서 10배의 항산화제를 투여하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자, 면역 다이어트 혁명 서재건 박사님의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